한겨레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 정장,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호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게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 이런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여러 달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한 결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 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을 했습니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 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 현재 서울 남부지검장인데요. 이 김진모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른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맞섰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마지막 해인 2015년 검찰 인사를 했는데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보복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검사들을 떠올리지만 세월호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장과 검사들도 그 못지않게 당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현장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변찬호 광주지검장은 2015년 2월 인사에서 후배 기수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것과는 완전히 대비가 됐고요. 변 전 지검장은 결국 그해 12월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대검 수사기획관 그리고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 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습니다. 강경파로 낙인 찍힌 윤대진 형사 2부장은 그 인사 이후, 저는 이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3년 넘게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거든요.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어떤 의도로 쓴 표현인 줄은 알겠는데요. 이런 표현도 이제는 좀 쓰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뭐 지역 지방에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무슨 그런 거 절대 이렇게 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조은석 형사부장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있던 청주지검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면서 재벌들은 편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물론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공기업 노조, 강속 노조, 귀족 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재벌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만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한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재벌 때리기에 나설 명분을 세우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이 소식을 겨눈 목적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목이 연일 재벌 겨누는 김진표, 잘못된 기득권, 국민희생 강요 이런 제목인데요. 한겨레 오늘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요, 뭐 재벌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기업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매출, 영업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한 해 전보다 고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상장사 협의회 연도별 회원사 임직원 현황을 보면은요,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 750곳의 임직원 수는 총 125만 9,66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5년 말 임직원 수보다 2,717명 줄어든 숫자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만 보면은요, 68조 4천억 정도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은 최대치인데 고용은 줄어들었습니다. 2,717명. 엇박자를 보였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래놓고도 기업들이 고용에 무슨 최선을 다해왔다고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겨레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댓글 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반복되는 정치 개입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정치 중립 의지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에 대해서 서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고 취임하게 되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정원 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 국정농단에 가담을 했고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 재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 주도로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찬성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입장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차별 정보 수집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정보 수집 대상을 한정을 하고 개별 법률 절차를 준수해서 통신,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또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서훈 후보자가 2012년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월 1,000만 원씩 자문료를 받은 데 대해서 주로 구두 자문과 조언의 대가였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근 자문료 치고는 너무 과도한 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퇴직 뒤에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을 했고요.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역시 비상근 전문 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는 매달 500만 원씩, 그리고 KT 스카이라이프 측으로부터는 1000만 원씩의 자문료를 받았는데요. 서 후보자는 스카이라이프 자문료는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볼 수 있겠지만 본인 처우와 관련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KT에서 위성방송 관련 대북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북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해 연구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 정장,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호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게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 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을 했습니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 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 현재 서울 남부지검장인데요. 이 김진모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른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맞섰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마지막 해인 2015년 검찰 인사를 했는데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보복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검사들을 떠올리지만 세월호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장과 검사들도 그 못지않게 당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현장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변찬호 광주지검장은 2015년 2월 인사에서 후배 기수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것과는 완전히 대비가 됐고요. 변 전 지검장은 결국 그해 12월 그도 못하고 휘둘리느냐, 이런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여러 달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한 결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대검 수사기획관 그리고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 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습니다. 강경파로 낙인 찍힌 윤대진 형사 2부장은 그 인사 이후, 저는 이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3년 넘게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거든요.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어떤 의도로 쓴 표현인 줄은 알겠는데요. 이런 표현도 이제는 좀 쓰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뭐 지역 지방에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무슨 그런 거 절대 이렇게 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조은석 형사부장 있지 않습니까?